이제 여기서부터는 기호식이야. 예, 그러면 4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코어를 처음에 이론 배우자마자 이렇게 객관식을 풀 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호화만 똑바로 해도 박수예요. 당장 못 풀었어도 괜찮아. 선생님, 제가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었는데 절반 틀렸거든요. 그러면 일단 내가 기호화를 안 틀렸나부터. 기호화는 다 멀쩡히 했는데 틀렸다면 사실 기호화 해놓고 이용을 못함이야. 그거는 보면 돼. 그리고 많이 풀면 다 되는 거야. 근데 기호화를 틀려요는 안 외운 거죠. 기호화 공식을.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오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조건이죠. 자, 박주무관도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박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홍도 참석하네요. 자, 그 다음에 나통 회의에 참석 안 하면 공주무관 참석하지 않아요. 부정은 뭘 주기로? 물결. 됐죠? 이렇게 써놓고요. 써놓고 처음부터 얘를 막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써놓고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거든요. 미리 그렇게 선지에서 뭘 물어볼지도 모르는데 얘를 합치고 난리를 칠 필요 없어. 막 이 세 개를 다 대우 미리 해놓고 이러는 경우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어디까지만 쓰면 되냐면 여기까지만 일단 써놔. 여기까지만 써놓고 선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반드시 참이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다반을 내고 하나를 찍는 게 아니라 1번부터 하나하나 반드시 참인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 자, 1번의 전건이 뭐죠? 공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이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공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면 이렇게 출발하죠. 그럼 공으로 출발하는 명제가 있나 봐봐. 없지? 그러면 만들 수 있나 봐봐. 만들 수 있나는 대우를 해서 만들 수 있나 보는 거예요. 하나 있긴 해요. 자, 뭐 있어요? 요거. 그럼 요거를 대우를 해봐요. 대우를 하면 뭘 알 수 있어요? 공이면 홍을 알아요. 그쵸? 근데 얘가 원하는 건 누구야? 홍 말고 박 내놓으라고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홍에서 박으로 갈 수 있나 봐봐. 근데 홍이 왼쪽이어야 돼. 홍을 가지고 박을 알아내려면 홍이 전건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홍이 왼쪽이고 박이 오른쪽인 게 있어? 없어. 선생님 이거요. 그래. 아니 이거 뒤집으면 나통되잖아. 대우 만들면 나통이지. 그래서 안 돼. 그러니 결국엔 여기까진 가도 박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알 수 없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해볼게요. 자, 2번은 그러면 왼쪽이 뭐예요? 전건? 5가 참석하면이죠? 자, 그러면 우리 5에서 홍까지 갈 수 있나 보는 거예요. 자, 5가 참석하면 박이 참석하죠. 그리고 박과 홍의 관계가 있죠. 오, 되네. 왜? 얘네 둘이 매개항이야. 그러면 가온 3단론법 기억나죠?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지? 5홍? 요거 알 수 있죠? 그러면 5홍이니까 홍이 참석을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이건 거짓부렁이지. 그래서 2번은 X, 홍은 온다. 자, 그 다음에 박주무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전건이 뭐죠? 낮박이죠? 그럼 낮박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게 있나 봤더니 한 게 있어. 그럼 낮박은 얘지. 얘로 할 수 있죠. 대우하면. 그럼 어디까지 돼요? 낮박에서 낮5까지 돼. 근데 나도를 가지고 누구까지 가야 돼? 그쵸? 공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도를 가지고 공이랑 연결할 수 있어요? 없죠? 알 수 없어요. 못 가. 공까지.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홍이 참석하지 않으면이면 나통이죠? 자, 그럼 나통을 만들 수 있는 거 뭐예요? 요거. 그쵸? 그러면 우리가 나통이면 뭐 알아요? 나도.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그래서 나통이면 낮박, 낮박이면 낮5 이렇게 해서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답이 1번일 때랑 4번일 때랑 속도 차이가 나겠죠?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운명이에요. 자,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때 수학이 좋았던 건 그 시간에 집중하고 계속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게 좋았어. 그냥 그 푸는 법을 안 까먹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난 그런 게 너무 싫었어. 이과였어도 고등학교 때 화학에서 외워야 될 것들, 생물에서 외워야 되는 것들, 호르몬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네, 외우는 거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어를 싫어했어. 극복을 끝까지 못했잖아. 자, 그래서 자, 여러분 파이팅요. 자, 그다음에 자, 지금 7번까지는 난도 같아요. 그냥 쓰인 거라고는 전건 후건 위치를 잘 지키면서 기차놀이야.
그죠? 매개향을 그땐 좌우 뒤집지만 않으면 정신만 잘 차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선원이라든가 연원이라든가 뭐 드모르간이라든가 요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네 개의 명제를 기호화한 거예요. 갑과 을 중 적어도 한 명은 글쓰기를 신청한다를 기호화하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는 갑글, 오월, 을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갑이나 을은 글쓰기를 듣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해설제 요거를 써드리긴 했는데 나머지 명제를 보고 결정하겠어요. 나머지 명제 생김새를 보고. 근데 나머지 명제를 보면 두 번째 명제 시작할 때 뭘로 출발해요? 을이 글쓰기를 신청한다면으로 출발하죠. 그럼 을글로 출발하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을과 글을 분할해두는 게 편해? 뭉쳐두는 게 편해? 그래서 내가 해설지 이렇게 써놨던데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해. 예. 그래서 둘 다 가능한데 얘가 더 편한 상태였어. 나머지 명제를 보면. 나머지 명제를 보면 얘가 더 편한 상태였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표현해도 되고 요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 요걸 선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 을글 신청하면 병은 말하기와 듣기를 둘 다 신청해요. and 신청하죠. 그리고 이땐 괄호를 쳐주는 게 깔끔하죠. 그렇게 안 할 거면 화살표를 치고 앞뒤를 멀찌건히 띄워놔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여러분, 수학의 수식도요. 이거를 덧셈 곱셈이 섞일 때 괄호를 치고 안 치고에 따라서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땐 이 부분이 후건이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거야. 만약에 이 괄호 안 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을글이라면 병말이다 라는 말과 병듯이 이렇게 참이다. 이렇게 오해가 돼. 이해되죠? 오해할 수도 있어. 소괄호가 없어도 경계선을 여기로 잡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 그런 착각을 안 하려고 소괄호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학식 쓸 때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굳이 막 이유진은 소괄호를 치라고 한다. 귀찮은데 화살표 앞뒤 해야 실수를 안 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 네. 자, 그 다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병이 말하기와 듣기를 신청하면 여기까지 묶어주고 여기까지 전건이야 이렇게. 그러면 정은 읽기를 신청해. 이렇게. 그래서 소괄호 왜 쓰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식을 쓸 땐 이유가 있다. 좀 더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근데 꼭 이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막 고집을 빡빡 부린다. 그러면 그건 그대의 뜻인데 뭐 그치? 굳이 그래야 하느냐. 말. 자, 그다음 여러분 얘네들은 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합성 명제들이야. 근데 정은 읽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얘 뭐죠? 그냥 정원 명제. 그치? 하나짜리. 그래서 낫 정익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럴 때 얘가 열쇠라고 그랬죠. 그래서 단순할수록 열쇠 기능이 커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나머지를 풀어나가는 거야. 확실하다. 정은 읽기 신청 안 할 거야. 그러면 정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까요? 어디에 뭐가 있죠? 그렇죠. 이게 거짓말이야. 여러분 후건 부정의 법칙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후건이 거짓이면 누구도 거짓일까요? 너도 싹 거짓이잖아. 그러면 이거랑 같은 부분이 있었어. 어디? 바로 위에. 이거 거짓말이면 얘도 연쇄적으로 무너져. 을글도 땡. 을글이 아니면 누구만 살았어? 갑글만 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뭐를 신청?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쉬워요. 논리 누가 어렵다 그랬어. 사실 논리 막 이효진 코어에서 논리 2시간밖에 안 해. 다 있어. 여기 다 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가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막 논리 땡밥이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아니 진짜 그렇거든요. 진짜 그런데 너무 지레 쪼는 거야. 그리고 너무 쫄아들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이것부터 전면적으로 하면서 나가는데 뭐 굳이? 사실 이건 겨울에 눈 내리고 배워도 되는 것이긴 한데 그러면 또 너무 늦었다고 할 거니까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자기 공대 나왔대. 근데 논리하기 어렵대. 그럼 거짓말이야. 그래서 아니야. 넌 논리를 배우지 않았어. 그냥 배우지 않아서 그래. 이론을 안 보고 문제 풀면서 거꾸로 네가 그 이론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래. 네가 규칙 만들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내가 막 규칙 개발하려고 그러지. 논리학 규칙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아니 공대를 나왔으면 쪽지 시험도 보고 뭐 온갖 책을 봤을 텐데 공학 수학을 했을 텐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막 자, 그다음에
아이, 그리고 또, 전 문과였어서, 아이, 그래도 마찬가지야. 문과였어도 공통수학은 했을 거 아니야. 그죠? 아이가 고1 때, 고2 수학도 필요 없어. 아니야, 거기까지도 안 가. 중학 수학에서 뭐예요. 2차 방정식까지만 했어도, 2차도 필요 없어. 잠깐. 그러니까 안 어려워요. 진짜 그건 마음의 장벽입니다. 그냥 낯설 뿐. 낯설 뿐, 고생하셨어요. 자, 지금, 코어의 보강이기도 하고, 프로에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 좀 맞대기로 해드렸어요. 쿼터홈트 할 때 하시라고. 근데, 할만하죠? 이거 하고, 쿼터홈트가 또 기초부터 가거든? 쿼터홈트가 얘보다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걸 빠르게 한 걸 또 쪼개가지고 천천히 가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다가 프로 논리학으로 넘어가면 돼. 이해되셨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